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점심은 드시고 오실 시간인 것 같아서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요 팜플렛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댁에 가실 때까지 꼭 간직해 두시면 우리 남북의 하야 협력, 평화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4월 22일 날 월요일 날 낮에 이렇게 광명 시민회관에서 토크쇼를 한 의미가 있구나 하고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4.27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3차례나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도 2번이나 정상회담을 했지만 수십 년간 쌓인 이 갈등과 반목이 한 번에 이렇게 잘 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잘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 접경지대인 우리 광명과 경기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하는 라이브 토크쇼를 경기도와 광명시가 주최를 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관을 한 이 라이브 토크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경기 라이브 경기를 통해서 SNS,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로 생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제 방송에 나가는 출연자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박수와 함성, 또 현장에서 질문과 뜻이 있으시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맨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이 5년 전 사진인데요. 지금도 좀 비슷하실 겁니다. 네. 이번에 영광스럽게 경기도 홍보대사의 중책을 맡은 광명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남북 화해협력 평화를 사랑하는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첫 순서를 멋지게 해주신 요 아래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광명 심포니 G 플러스 앙상블 단원에게 열렬한 박수로 다시 한번 저희의 멋진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중간에 공연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 G 플러스 앙상블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토크쇼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옆에서부터 할게요. TV 토크쇼에서 자주 보셨고 웃는 인상이 정말 남북 화해 협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이종석 장관이 한 다음에 바로 바톤을 이어받으신, 오늘 같은 이씨 집안에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으로 참교육을 이끌고 계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 현재는 경기도 교육감이십니다. 이따 차차 토크쇼에서 나누겠지만 특히 광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게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아마 이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을 품은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라 박 시장님이 제일 큰 박수가 나왔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원래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뭐, 그치?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부지사님들, 부시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경기도는 정말로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평화 부지사의 중책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디 가세요? 뒤에서 우리 청년들이 실제 어떤 화해 협력도 경기도의 정책이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미래의 주인공들이라서 실시간 내내 뒤에서 함께 토론을 듣고 또 그때 직접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바로 열흘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뭐 일부 언론에서는 결렬이다,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그 지점이었고요. 그래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멘텀, 동력을 끝까지 이어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국에 가서 의미 있는 그래도 성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줄 메시지가 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한 상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의 우리 장관님들, 또 부지사님, 또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님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예,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렬되고 나서 과연 그럼 북한이 계속 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 나갈지, 아니면 혹시나 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 미국이 북한은 일방적인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다시 또 뭐 핵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도발을 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협상으로 이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은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거 못지않게 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면, 다행히 그 다음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올 연말까지는 자기가 비핵화 협상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도발보다는 대화를 택하고, 또 한편 한번 인내를 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지금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전 통일부 장관이셨는데요. 네, 뭐 정답을 다 얘기하셔서 앞에 분이 네, 하신 저는- 말씀 겹치면 안 됩니다. 우리 출연자분들 각 분야에 또 해박하시니까 안 겹치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이 회담 자체가 톱다운 방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작년 1월 달부터 평창 올림픽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톱다운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만 가능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남북미가 함께 모여도 좋다, 이런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은 저는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만일 또다시 모이는 모임이 제의가 안 된다면, 지난번 모임이야말로 그야말로 노딜로 끝나는 모임이었겠지만, 지금 3차 정상회담이 열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남북미가 모인다는 가능성이 만일 더 크다면 더 큰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필연적으로 잘 될 겁니다. 왜 잘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하반기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 인치적, 외교적인 하나의 결실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북미 관계의 개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다음번 대선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떻든 지난 수년간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 북미 회담을 이렇게 두 차례씩 열었기 때문에, 이제 금년 말까지라고 하는 한 시한을 박은 것도 결국 저것이 다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의 제시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번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고요. 우리 박성원 시장님. 네,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 평화 전문가 전직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토론하는 제 입장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예, 평화부 장관님 계신데,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인 국방위원이 처음 만났을 때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들 마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관계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과정상에 약간의 속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처음에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최고의 협상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속도가 한결 빨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한 가지 좀 바람을 갖고 있다면, 큰 틀에서 대북제재 포함해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하루빨리 북한과 교류를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좀 권한을 줘서, 법적 권한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빨리빨리 준비해주면 저희들은 더 좋겠다. 저희 광명시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원들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원 시장님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또 중앙정부 입법부에서 좀 지자체가 활발히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확실히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네, 사실 북미 회담이 잘 합의가 돼서 하노이에서 합의가 됐더라면 사실 이번 주가 저희들이 제일 바쁠 뻔한 주가였었어요. 워낙 4월 27, 28일 날 파주 개성 마라톤 대회를 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주에서 개성까지 뛰어서 건너가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게 이번 주말이었는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좀 한가하고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들으니까 베트남에서도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때 한 5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시작하고 한 5년 걸렸고, 또 중국도 미국하고 그때 할 때도 한 4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한술에 다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앞에 또 장관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앞으로 이제 이 일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는 전부 다 노정된 것 같아요. 다 이제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해답을 잘 풀어나가면 되는 순서만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북측에 우리가 지금 제재 국면 속에서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량 협조를 하기 위해서 북측을 접촉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최근에 좀 북측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의외로 지금 두 분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그 북미 회담에 우리가 막 기대했던 만큼 그 뛰어난 성과가 나오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단계도 아닌,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다시 1주년 행사를 할 때 그 제목이 먼 길입니다. 먼 길. 길은 있는데 조금 멀어지는 그런 먼 길인데, 그러나 그 먼 길이 또 그렇게 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 역할을 하시면 저희들 전망으로는 연내에 다시 또 다른 그 변화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 파트가 있어서 그때 또 자세한 말씀을 우리 시장님과 부지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중에 좀 빨리빨리나 한 번에 좀 이루고자 하는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라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와 예를 봐도 미국과 바로 수교를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성정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해서 화통하게 좀 풀리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역시 또 우리가 급하게 큰 기대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교 문제다 보니까 영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스몰 딜, 뭐 작은 거래, 빅 딜, 큰 거래. 중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문가들께서 이 중간쯤에 뭔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굿이너프 정도를 또 이렇게 명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 불씨를 살리려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스텝 바이 스텝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안심을 약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석 장관님, 스몰 딜은 뭐고 빅 딜은 뭐고, 우리가 가운데서 제시했던 굿 이너프 딜은 뭐고, 스텝 바이 스텝은 뭔지, 이게 아주 어려운 영어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는 원래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아주 못마땅해요.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지지하는 사람인데, 영 못마땅한 게 있다면은 이 영어 쓰는 겁니다. 아니 무슨 뭐 국민한테 설명하는 영어에 그 무슨 스몰 딜, 빅 딜, 전 세계 외신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굿이너프 딜, 아니 뭐 조기 수학, 아무리 전 세계 정부는 전 세계 언론이나 전 세계 여론도 물론 살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여론과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빅딜, 여러분 굿이너프 딜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안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꿔라, 우리말로 좀 편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은 서로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하니까 서로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비핵화의 뜻은 같아요. 북한이 핵을 다 없애는 게 비핵화죠. 그럼 그게 완전한 비핵화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핵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쌍방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네가 먼저 미국 그러는 거죠. 너 비핵화 다 해. 그럼 내가 알아서 다 너 말이야. 제재도 완화해주고 체제도 안전 보장해줄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안 믿잖아요. 왜?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한 번도 신뢰를 줄 만한 일을 미국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은 그런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비핵화 관련해서 뭐 영변에 있는 핵시설 같은 다 없앨게. 요 정도 하면은 너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 다 해제달라는 거 아니야. 거기에 상응한 만큼만 해제해줘.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 신뢰가 생긴 거에 위해서 다시 내가 또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를 하면 다시 또 너도 해. 예. 이게 이른바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접근법인 예, 거죠. 접근법이죠. 근데 미국은 못 믿는 거죠. 왜? 북한이 조금 비핵화 조치 하는 척 해가지고 상응 조치로서 제재를 완화해주면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딱 이제 이제 딴소리 하면서 제재 완화된 걸 갖고 먹고 살라 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기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각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하자. 너 핵 다 포기하면 내가 너 다 제재도 해제해주고 평화협정도 맺어주고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일단 겁니다. 완전히 모든 걸 먼저 그렇습니다. 포기해라. 그러니까 네.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신 다 해줄게. 예. 일단 순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 핵무기 다 포기해. 그럼 난 너 다 해줄게. 빅딜이네요. 네. 빅딜이에요. 이게 가장 큰 딜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북한이 먼저 핵을 다 포기하면 난 너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시설을 한꺼번에 다 포기시키거나 핵무기를 다 포기시킬 수도 없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적대 관계를 하루아침에 해서도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렇게 못하고 몇 단계를 쪼개서 하자. 그게 단계적인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텝 바이 스텝을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알아. 나는 너 김정은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1에서 100까지가 완성도라면 한 10 정도만 하면 나도 너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조금 해줄 수 있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의 정치인들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이잖아요. 그럼 야, 너 북한한테 속아왔다. 북한한테 굴복해 왔다고 얘기할 거다. 그죠? 합의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도 합의를 너한테 단계적으로 조그맣게 잘라서 이른바 스몰 딜로 합의를 봤을 때는 나는 괜찮지만 워싱턴에 있는 나의 비판자들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들 설득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좀 더 큰 딜. 다시 말하면 북한이 뭐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아도 크게 비핵화 조치를 하고 예. 대신에 미국도 그러면 트럼프도 그걸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조금 더 크게 제재를 해제해주거나 완화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족할 수 있는 점. 사실 그 굿이너프도 양자의 생각이 약간은 다를 거지만 그렇죠. 다를 그래도 거지만 어느 정도는 절충하고 타협 안으로 간 그 거라. 말이 나온 건 우리 정부가 그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정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크게 한꺼번에 서로 일괄타결 완샷으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잘라서 하지 말고 좀 굵게 잘라보자. 예. 이런 얘기의 중간이 굿 이너프 딜인데 여러분 그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미국과 북한이 서로 좀 뭔가 합의할 점이 있을까? 그 합의점을 잘 찾아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혼자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이해는 가졌습니까? 아, 그럼요. 우리 광명 시민들이. 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보완해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원래 이 빅딜의 원조는 사실 북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사실은
그쪽이 주장했던 것이 적화 통일, 한꺼번에 남북을 통일시켜 나가는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의 빅딜이었죠. 근데 금년이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신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 문익환 목사께서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김일성 주석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 그야말로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 문익환 목사님과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주석이 합의를 한 것이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그 단계적 방안이 그때 처음으로 북에서 채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결국 빅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빅딜은 안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줄 테니까 하는 딜이라는 이야기부터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딜의 문제인가, 거래의 문제인가, 이것이 그렇게 주고받는 걸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는 사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하는 우리 자세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북에 제가 최근에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회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러니까 빅딜에 대해서 북측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리비아처럼 다 이제 리비아가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그 행동선을 전부 포기하고 이제 미국과 이른바 빅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다피가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서 그 북체제가 고유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50년 이상 된 이런 체제가 급속도로 흔들리면서 결국은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타격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빅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그럼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께서 이종석 전 장관님 의견을 들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두 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좀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언제까지 협상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거 비핵화를 마무리 짓자. 그리고 그 전에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언제까지 한번 논의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진정성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입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한을 딱 정해놓고 2년 이내에 아니면 3년 이내에 우리는 해결한다. 근데 단계적으로 그 과정에 이런 문제는 이때까지 해결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투트랙으로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지금 스포츠나 체육 분야는 유엔에서 제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지금 경기도 연천군하고는 이제 유소년 축구를 대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광명도 경륜장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평양까지 갔다 오는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4명의 그 광명 시민들이 통일 천사들 1,004명을 모집해서 평양까지 갔다 오는 자전거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가감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투트랙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의 좀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에서 끄덕끄덕하기도 하시고 갸우뚱하기도 하면서 우리 청년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열흘 전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 간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불씨를 살리려고 북한과 미국 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불씨는 살렸다, 모멘텀을 살렸다 이렇게 해줬고, 빅딜, 스몰딜, 굿이너프 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의문점이든 이 주제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기탄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20대들이신가요? 네.
30대 있으면 30대 선배에게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아무나.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저희가 대본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라서. 자, 없으면 우리 객석으로 시민들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시간 관계상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우리 시장님, 또 부지사님, 또 두 분의 전 통일부 장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주제에 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직 몸이 덜 풀렸나요? 네. 아, 네. 마이크를 제가 드릴까요? 자, 손 잠깐 들어주세요. 됐어요? 네. 아니, 백재현 의원님, 의원님이 오셨네? 바쁘신데. 네, 인사 먼저 하시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위에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두 장관님 여기서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평화대사님, 우리 평화부시장님 감사하고요. 광명에서 이런 주제로, 광명에서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명 평통은 대단히 많은 일을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평통에서 제가 시장할 때인데요. 약 한 2천여 명 광명 시민이 개성과 평양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남북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가 광명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평화와 관련된 일들, 평통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뭐냐면 인적 교류가 활발히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평양을 가보고 북한 사람도 가능한 많이 한국을 와보고 북한을 알 만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 사람도 남한을 알 만큼 통일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많은 뭐 트럼프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다 같이 목표는 똑같은데 절차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것이냐, 그 과정을 좀 촉진하고 빨리 가는 것은 인적 교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소희 시장이 지금 얘기했던 지방자치단 간의 교류에서 틀을 빨리 만들어 주실 의미가 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높은 점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북 간의 교류가 폭넓게 넓어질수록 좀 더 뒤로 가는 길이, 후퇴하는 길이, 정책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 또 오늘 시간은 어떻게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앉으시고. 토크가 익어갈수록 더 질문이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요. 지금 여러 대통령들이 나와서 제가 원래 개그맨 할 때 한 성대모사 100명 넘게 했는데요. 오늘 남북 화해 협력을 바랄 것 같은 대통령을 제 마음대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잘 안 바랄 것 같아서 노정열의 아주 편파적인, 그래도 YS 정도면 그래도 아마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애쓰셨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해주신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5분의 성대모사로 오늘 광명 시민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쇼에 화해 협력하고 응원하고 아무튼 통일로 가자고 제 마음대로 제가 외람되게 한번 논스톱으로 그냥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YS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6분이네요. 그래도 오늘 평화를 위한 이 라이브 콘서트, 희망을 잇다, 평화를 품다, 이대한 강명 시민과 함께 확실히 강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대한 강명 시민, 경기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대하게 대한민국 화해 협력, 역사적인 평화 통일의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한 강명 시민 여러분, 이 이대한 토크쇼에 함께해 주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의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강명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라이브 토크쇼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거는 내 아들 헨체리한테 물어봐라. 걔가 소통령이라 카이. 아따, 겁나게 축하해 봅니다.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들의 행동하는 양심, 광명 시민과 경기도민이 앞장서서 이 어려워져가는 남북관계에 희망을 잊지 않고 평화를 품고 이 위대한 토크쇼를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DJ와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도 뭔가 잘 될 것 같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수십 년간 쌓인 반목과 갈등, 거기다 또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가 있어가지고 겁나게 어렵게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배가 열심히 지금 멋빠지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문재인표 화해협력 정신을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시고, 단박이 안 되더라도 화해협력은 확실히 제대로 할 수 있고, 금강산 강강이나
예, 공단은 확실히 열 수 있도록 우리 광명 시민과 경기도 여러분들이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평화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위대한 광명 시민 여러분, 누가 남북 통일에 가는 길을 끄든 눈을 들어 광명을 보게 하라. 광명이 서야 대한민국 남북 화해가 싹튼다. 제가 맞는 말인데 참으로 보시죠, 여러분. 아무튼 위대한 광명 시민,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남북 화해 협력을 끝까지 부여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행동하는 양심이 돼가지고 끝까지 평화의 촛불을, 통일의 촛불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야, 여러분들을 이래 뵈니까 기분이 좋네요.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또벅또벅 걸어온 우리 이 장관님들, 우리 이화영 의원님, 또 박 시장님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전년들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떳떳하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이,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대로 모양새 좋게 차근차근 착실히 그래 갑시다.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에 분명히 화해 협력이 올 것이고요. 우리 문재인 후배가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정부를 믿어주시고, 비판할 건 비판하되 끝까지 여러분들이 원천이 됐어, 원동력이 됐어 대한민국의 화해 협력, 나아가서 통일까지 반드시 만들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할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이기도 하지만 평화가 먼저입니다. 맞지요? 이 문재인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튼 김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좋습니다. 트럼프하고도 사이가 좋고요. 광명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이 화해와 협력, 사람이 먼저인 세상, 남북 화해가 먼저인 세상, 힘들겠지만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겁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남한 인민의 화해 협력의 중심이 강명시에서 이래 위대한 토크쇼를 이래 각지에서 멀다 가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남북 협력 중심의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인접해 있으니까니 언제든지 남북 화해 협력을 하실 일 있으면 오시라요. 이 김정은이가 멀리까지 벗어바로 찾아가서 여러분을 이대하게 인민의 이름으로 맞아갔습니다. 이대한 경기도민 강명 시민 여러분 영원하라! Today, I really like this live talk show. The inter-Korea reconcili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You gotta be powerful, should be wonderful. You mean it? I really like Kim Jong-un and Chairman Kim Jong-un and Moon Jae-in. You've got a terrific relation. Don't worry about that, I mean it. We've got a great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long ever, forever.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I will not forget this moment. I respect you. I love you. Thank you. 네, 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가 좀 잘 안 되는데. 아이고 쑥스럽네요. 네.